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교정을 해서 이제 뭐 이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 그거는 불법이죠. 거의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장되신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올여름 덥다는 말도 좀 있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하면 또 임신율도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배양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기술적인 면을 따랐잖아요. 뭐가 어땠고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했는데 오늘 할 내용은 이런 것까지도 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는 좀 애매한 내용들 그리고 또 가끔 얘기를 해볼 만한 어떤 생식에 관한 미래의학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과연 아빠 엄마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곤란한 질문. 그런데 그 포유류, 양서류 뭐 이런 종에 따라서 유성생식, 단성생식이 있다는 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과연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얘기가 단성생식, 포유류긴 하지만 양성이 필요하지만 단성생식으로 임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읽은 뉴스 중에서 쥐의 어떤 난자세포를 교정을 해서 그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해서 난자세포만으로 어떤 이제 자손을 보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쥐도 포유류에 해당하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달팽이나 개구리나 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은 이제 뭐 단성생식이 가능하고 포유류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쥐에서 그런 케이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런 무성생식을 얘기했었잖아요. 단성생식을 얘기했는데 시험관하기가 처음 개발될 때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난자를 밖으로 꺼내서 수정을 시킬 수가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됐고 의학이 발전되고 요즘에는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AI 같은 도움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로 포유류에서도 생식세포를 만들기도 하고요. 줄기세포에서 그걸로 수정시키기도 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그 출산한 보고까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인류가 우주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런 게 아마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무성생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은 연구 중이다. 아까 말씀드린 난소기능 저하 때문에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해요, 선생님. 네. 현실적인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난저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난소기능이 낮다. 난속이 너무 낮은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뭐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지금 바로 뭔가 적용할 만한 어떤 게 개발되어 있거나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나이를 결국엔 역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벤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난소 자체에 뭔가 줄기세포 주입을 해서 그런 난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아직은 뭐 윤리적인 문제나 합병증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중론이긴 하지만 아마 10년 내에는 이런 난소기능 저하도 극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식세포만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난소기능 저하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말들이기는 한데 네. 환경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결국엔 항산화, 이제 항노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하루에 막 한 20분 정도 이상 되는 운동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산화 식품이라든지 섭취를 하시고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하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난소기능 저하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올해 4월부터인가 국가에서 신혼부부에게도 난소기능 검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가끔 검사를 해보면 젊으신데도 30대 초반인데도 난소기능이 40대 넘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죠. 왜 기능이 저하될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물론 뭐 옛날에는 그런 난소 기능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으니까 사실 원래도 있었는데 뭐 요새 들어서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환경 호르몬 약간 이런 부분들에도 노출이 될 일이 예전보다 많고 뭐 약품이라든지 디지털 뭐 이런 약간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증명되지 않은 난소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물론 유전적인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특정 호르몬제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길게 먹으면 내 난소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난소의 배란 정도가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의외로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호르몬 축이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난소 기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족보가 35세 넘으면 많이 떨어지니까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죠.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자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35세 이전에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난소 기능 저하에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렇죠. 옛날과 달리 좀 검진을 빨리 하니까. 아무래도 뭐 난소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혹 제거 수술 이런 부분들을 하면 결국엔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인데 유방암 치료할 때도 정신없이 치료하다 보니까 난소 기능을 보호하는 치료를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치료하는 것도 하고 해야지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진료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난소 기능이 과연 얼마 정도가 돼야 임신이 좋냐 아니면 뭐 임신이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걸 여쭤보시는 경우가 난소 나이 호르몬 그 AMH라는 수치를 일단은 받아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 수치랑 임신율이랑은 사실 뭐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AMH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아도 사실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높아도 사실 임신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나이죠. 왜냐하면 난자의 질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AMH라는 그 수치가 낮아도 나이가 굉장히 젊으면 자연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되기도 하는 거고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령이실 경우에는 그 수치랑 상관없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요. 최근에 화학적 임신을 2번 하시고 대리우산 1번 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 32세신데 난소 기능이 0.06이었거든요. 0.1 이하였죠. 나팔관 조영술하고 그냥 자연주기로 배란 유도도 안 했어요. 자연주기로 임신 시도하고 난소 기능이 낮아서 착상기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쓰고 그 혈전성 영향이 약간 있으셨더라고요. 애기집 바로 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임신은 어떤 절대평가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수정란이 언제 잘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선생님 나이가 39세에 난소 기능 3.4 이러면 선생님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뭐 난소 기능이 나쁜 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난소 기능 검사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AMH라고 하는 그 항뮬러간 호르몬을 검사를 하는데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그 호르몬을 검사를 하고 있고 난자의 어떤 양적인 수치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평균 나이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뭔가 미치고 들어가는 건 없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난자의 어떤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건 본인의 절대적인 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이랑 양적인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좀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가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어요. 지방에 사셨는데 거기서도 그 난임 선생님이 난소 기능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나이가 39세, 38세 뭐 이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수월할 거라고 했는데 시술을 가면서 수정란이 약해지기도 하고 난자가 약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그 고민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AMH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AMH라는 게 난자의 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시험관 시작할 때 공란포라는 걸 봐서 얘네가 몇 개 자란다, 난소의 예비력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 작아지니까 혈액검사 수치로 보는 거거든요. 아셔야 되는 게 난자의 질을 보는 게 있고 난자의 양을 보는 게 있다.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수정란이 잘 나오는 거고 우선 난자 양이 많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난자 질을 보는 생리 이틀째나 3일째 호르몬 검사도 꼭 필요하고요. 시술 가서 뽑아보면 그 뒤에 기능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난임 검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건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좋게 나오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제 세 번째 내용은요. 최근에 어떤 유전병이 있는 산모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있다기보다는 보인자라고 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분 때에는 발현이 안 되지만 아이 때에는 발현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분들이 오시면 뭐 예를 들어 뭐 대머리라던가 다른 유전병들 티가 안 나는 것들이 나타날 때는 그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임신을 해야 될까요? PGT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험관을 했을 때 배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검사들을 먼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한 160여 개의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교정을 해서 이제 뭐 이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 그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건 여러 개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정상인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유전적인 소인을 피해갈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임신이 되고 오셔서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둘째는 한번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수정란에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는 불법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유전자가 만약에 PGT-A를 했는데 거기서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유전적으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교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의학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중국에서 한 과학자가 아버지가 쌍둥이를 난임 시술로 해서 이제 출산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쌍둥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는 유전자를 아예 이제 교정을 해서 그 쌍둥이를 출산을 시킨 사례가 있었죠. 근데 거의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매장되신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물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다, 그 개념은 사실은 문제될 거는 없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특정 종을 없앤다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종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족을 아예 없애는 유전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조금 네. 고려해 봐야 되겠죠. 네. 시술 후에 이제 부모가 바뀐 경우가 좀 문제가 된 경우, 혹시 수정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궁을 비빈다거나 대리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